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그 시행령과 이번에 그 3월 4일 날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통과가 된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이제 피해자들이 그 반발이 심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8월 5일 날 내일 모레죠. 피해자를 참여시킨 공청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 날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통과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대로 통과가 되질 않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여러가지 칼질을 당해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추후 논의가 되고 또 추후 공론화가 되어져서 재개정이 되든가 그렇게 되고 또 앞으로 영상에서 그 부분들을 짚을 기회가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급여 지급기준과 장애급여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급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지급기준과 장애급여 지급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 국법에서 말하는 단계로 나눴던 구제급여 1, 2단계, 구제개정 1, 2단계하고 비슷하게 나눠 놓은 것이죠.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제일 낮은 등급이 4단계가 경미한 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에서 80% 미만, 월 요양급여가 12만 6천원을 지급하겠답니다. 자, 3단계 경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55%에서 70% 미만, 월 34만 천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겠답니다. 2단계 중등도 피해, 중증도 피해가 아니고 중등도 피해입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에서 55% 미만, 월 68만 2천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겠답니다. 제일 심한 1단계 고도 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미만, 월 102만 3천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겠답니다. 장애급여 지급기준, 이것도 4단계로 나눠놓고 있는데요. 제일 경미한 경도장애, 노동능력 상실 20%, 장애급여 1시급으로 2,900만원, 3단계 중등도 장애, 노동능력 상실 40%, 장애급여 1시급으로 5,700만원, 그 다음 2단계 고도장애, 노동능력 60% 상실, 8,600만원의 장애급여를 지급하겠답니다. 1단계 제일 심한 초고도장애, 노동능력 100% 상실, 1억 4,400만원의 장애급여를 일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법을 기준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특정할 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서 발생한 질환으로 후유증을 포함하여 역학관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역학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모든 전신질환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의 요양급여 지급기준과 장애급여 지급기준을 보면 호흡기 질환에 한해서 폐검사로 하겠답니다. 폐검사. 폐기능이 정상인의 몇 프로 이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호흡기 질환에만 한정이 되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법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니고 불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위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본법에서는 분명히 역학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모든 질환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무시한 시행령 규칙으로 장애급여 지급기준과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 장애급여 지급기준에 본법에서는 이번에
3월 4일날 개정 통과된 본법에서는 산재재해보상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재해보상법에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1단계에서부터 1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환경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규정을 이 본법을 무시했습니다. 산재재해보상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죠. 4단계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만 나눠놨으니까요. 자, 이거를 모든 질환으로 해서 폐기능 검사만이 아닌 전신 질환으로 확대를 해서 장애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지 본법의 취지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재해보상법에 따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취지에서 본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재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장애가 나면 14등급으로 이제 장애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 장애 등급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우리가 국가장애 등급을 신청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산재 등급을 14등급 받았으면 14급의 장애 등급을 줍니다. 1급을 받았으면 1급의 장애 등급을 줍니다. 그러면 산재 환자도 산재 등급 외에 국가장애로 인정을 받아서 자동차를 살 때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취등록세, 주택 구입할 때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장애 등급을 받으면 국가장애 등급이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본법이 통과될 때 그 규정을 본법에 넣은 것입니다. 그 법안을 넣은 것이라고요. 넣었으면 그 법안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받으면 국가장애 등급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걸 다 피해간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그 다음에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법이 개정 전에는 4천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7천만 원을 주겠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3천만 원이 더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천만 원.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어떻게 다 쓸까요? 그게 말이 되는 위로금입니까? 위로금은, 사망자 위로금은, 사망자는 가장이 죽은 경우도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아내가 죽은 경우도 있고, 자식이 죽은 경우도 있고, 형제가 죽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됩니다. 특히 가장이 죽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가정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물론 수입이 끊어진 것보다도 가정이 죽었다는 위험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다면 이 가장이 벌어주었던 생활비와 그 위로금이, 사망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배상을 다 받으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망자 위로금 7천만 원을 받아서 이거 요즘 방한카드 못 구합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배상이 끝날 때까지, 배상이 해결될 때까지 생활비로 쓰고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비로 쓰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돈들, 실질적인 돈들이 지급이 돼야 되고요. 요양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손해난 실질적인 일시 수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4단계 12만 6천 원 받아서 뭐 하려고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 증액 필요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피해자를
예산적인 필요 없이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말로 피해자로 해주는 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해기업에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안 해주고 말로 배상해준다고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을 하나도 정액을 안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보면 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을 50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50명을 두는 건 좋습니다. 50명 안에 피해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구법에서는 의학적인 인간관계가 증명이 돼야 피해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조사판정위원회 피해조사판정위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았죠. 그러나 신법에서는 개정안법에서는 역학관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어서 발생한 질환에 모든 질환에 역학관계만 인정이 되면 피해자를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관계 조사는 의학적인 조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포도 조사입니다. 분포도 조사. 거기에는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참여해도 됩니다. 50명 중에 25명 이상을 피해자가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게 불가합니까? 그게 불가하면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25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조 2항에 재심사 전문위원을 30명을 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중에서 피해자가 15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불가하다, 인정을 못하겠다,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피해자 조사 판정이 될 것이고요. 재심사 판정이 될 것입니다. 또 이 피해자 조사가 되고요.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재심사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참여한 재심사 조사위원회가 돼서 재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 등급을 판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장애 등급 판정위원회를 따로 둬야죠. 여기에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의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의학적 지식이 피해자들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피해조사판정위원회, 재심사 전문위원회, 장애 등급 판정위원회 이렇게 세분화해서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환경부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지금 이 시행령 시행규칙만 봐도 알고 그동안에 겪어온 일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심사 판정 피해자 판정에 서류를 넣으면 피해자 판정 기간을 둬야 됩니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각 민원들은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 14일, 7일 이내, 14일 이내 다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판정에도 그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번 3개월, 2개월. 그러니까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간에 심사 기간은 피해 심사 기간은 넣어야 되고 재심사 기간도 넣어야 되고요. 장애 등급 판정 기간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겠구나 인지를 하죠. 지금처럼 1년이 넘어도 안 해줘. 전화하면 밀려서 그렇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환경부 장관님이야, 하민아 국장님이야, 환경부의 보건정책과 모든 직원분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모레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을 위한 피해자들 참석시킨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행하시고 현재 입법 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모든 피해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언젠가는 다시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면적으로 재수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